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다가오는 4월 총선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대선 같은 경우는 정치인 관련주, 그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총선은 사실 그런 어떤 특정 정치인보다는 정책 네.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저출산 관련주가 좀 꽤 오르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총선 관련해서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확실히 저는 이걸 중장기적인 투자보다 철저한 매매 관점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예. 꾸준하게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평소에 전문가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섹터 좀 이런 섹터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하고 있고 또 총선이 이제 다가온 만큼 이제 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좀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꼭 투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나라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친구들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좀 정치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도 4월 5일이랑 4월 6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가능하니까 투표 진행하시면 될 것 어디 같고 가실 분들은 사전 투표하시고 어디 놀러 가실 분들 당연히 사전 투표하시고 네. 임기는 4년이고 매매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관련 섹터랑 관련주는 네. 정치 인맥주는 뺐어요. 이제 네. 박사님 말씀대로 정치 인맥주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렇죠. 예. 확실하게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정책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는 이제 대선을 3번 참가했고요. 네. 총선을 2번 참가하면서 대선을 3번 참가했다니까 뭐 대선 주자로 나선 줄 알았어요. 투표를 참가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 생기고 네.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그중에서도 변동성이 강한 종목과 제가 후속으로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 갖고 왔고 관심주까지 챙겨가 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이 애국심도 챙기면서 수익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은 어쨌든 간에 인물 관련주로 움직여요. 그죠? 네. 대선 때는 정책보다는 인물이고 총선은 사실은 정책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새로 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만 정책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각 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쨌든 정책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뭐부터요? 예. 네, 우선 1차적으로는 좀 저출생 관련해서 좀 뉴스가 나왔고 네. 추가적으로는 뭐 재택근무나 어떤 주거안정 관련 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좀 교육 주거 안정이 뭐예요? 이제 좀 그 신혼부부나 네. 어떤 1인 주거 안정. 주거 안정. 죄송해요. 네. 신혼부부나 주거 안정, 네. 1인 가구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예비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보다 좀 연세가 되신 분들 아마 좀 공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좀 표면적으로 나온 정책은 이제 저출산 쪽입니다.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2억 탕감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1억 탕감에 아파트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이면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많은 투자분들 그다음에 중산층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총선 1호 공약으로 나왔는데 자식을 낳으면 군대에서도 나왔죠.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4명까지 출산하면은 뭐 당직을 빼준다. 근데 저도 듣고 참 좋은데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 네, 말씀하세요.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실적으로 이어진 적이 없고 이 재원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경제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 드라이빙을 걸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마련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여기거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재택근무를 추진하겠다. 근데 이 육아휴직도 굉장히 좀 그 자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다르거든요. 이제 댓글을 저도 읽어보는데 육아휴직을 진행을 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자리를 지켜줬다가 돌아오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뭐 기업이 좀 위축되거나 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나오면은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법제화라면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을 가져갔었는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든가 그러면 뭐 안 해준 종목을 안 해준 기업을 뭐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제 만든다. 물론 저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도입을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미국 같은 게 그 입사 지원에 대해서 부작용을 주면은 이제 블랙 취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공고도 안 하고 인맥 쪽으로만 자기 혈연 지연 쪽으로만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 관점으로 정말 제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이제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거를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는 드라이빙을 걸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가능성이 보인 게 이 국내 재택근무 기업들이 일본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종목을 말해보라고 하시면 이제 알서포트를 들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일본에서 재택근무 여건을 보장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좀 그래도 노려볼 만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재택근무는 이제 육아휴직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업무 공백도 줄일 수 있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재택근무가 그 기업에게 마음에 들면은 재택근무제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일단은 저출산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뒤로는 교육에 대한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아니면은 뭐 주거 쪽으로 뭐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나마 부작용이 없으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는 좀 원격 재택근무 이쪽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기업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기업들이 이제 관련이 된 거예요? 네, 확실히 좀 이제 두근두근합니다. 이 종목들이 묵직하게 움직이기보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매매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자신의 투자 전략이 좀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 제가 출산 장려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 교육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재택근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깨끗한 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186억 원 기록하고 있고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두루마리, 휴지, 물티슈 아마 마트에서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정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상중하로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수급도. 실적은 제가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흑자 나오고 있는데 분기 실적이 가끔 적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장기적인 부분은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수급은 아직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 순매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두 여태까지 사왔던 거를 모두 다 내놓진 않았으니까 저는 상을 주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대장이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정말 좋네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아 의류 및 용품 제조 아가방이라는 메이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에서 물품을 유통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을 좀 긍정적이다. 적자가 4개 분기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고 연간 실적은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을 상을 드렸고요. 수급이 중이었는데 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 아가방 컴퍼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쪽을 좀 볼게요. 교육 쪽은 메가 M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MD. 아마 인강 들어보셨을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교육 쪽에서 인강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코 하단부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나오는 부분인데 수급 이제 제가 재무 가치는 실적은 중을 들었습니다. 실적이 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급은 중에서 상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기관 순매수가 들어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삼성 출판사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 좀 길게 말하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핑크퐁, 삼성 출판사. 핑크퐁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 관련으로 삼성 출판사가 모멘텀이 있고 이제 핑크퐁을 제작한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핑크퐁 컴퍼니가 나스닥 상장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제가 실적은 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랑 적자가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은 상을 갖고 왔는데 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들어왔네요. 윗꼬리가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박사님과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랑 2차전지가 주류고 이제 총선들은 이제 총선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반짝 움직인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응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21선 이탈 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는 재택근무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더존 비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강하대요. 네, 더존 비존이 원래 정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뇌리에서 정말 잊혀졌던 종목인데 그렇죠. 예. 교육 관련이랑 AI 소프트웨어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조업 다닐 때 이 더존 비존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써봤어요. ERP, 그룹웨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등 이 기업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원래는 교육주로 이때가 1월 5일이 이제 정부 이제 저출산 교육으로 분류가 된 다음에 이때가 AI로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그래서 차트를 길게 보면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과연 이 가격까지 갈까? 73,000원, 10만 원. 근데 이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을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이 보였으니까 이제는 저평가 매력도보다는 주가 추이랑 수급을 토대로 보면 되는데 수급 괜찮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같은 장세도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매출액과 단기순 이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왔으니까 수급 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뭐 탑픽을 따로 갖고 왔지만 더존 비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유명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교육이랑 AI가 좀 동반 모멘텀을 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것도 GPT 스토어 뭐 AI 소프트웨어로 주목을 받았죠. 폴라리스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문서 작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GPT 스토어에 자신들의 그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모멘텀 하나. 그다음에 국내 재택근무 공약에 바우처 사업 기술력을 제공한다는 뉴스에 두 가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실적을 상을 줘도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현재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적자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올해 이제 뭐 흑자 턴어라운드 하고 이제 이런 나와 있는 뉴스들이 실적을 꾸준히 갖고 와 준다고 하면 실적 상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급은 제가 상을 줬었는데 이건 좀 상으로 바꿀까 중으로 바꿀까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신 분들은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 하시는 분께는 좀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알서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격 의료 관련 종목으로 많이들 아실 건데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2019년까지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020년에 흑자를 전환했고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혁혁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NTT 도코모 일본에서 가장 큰 이제 통신 서비스 업체죠. 이 NTT 도코모로부터 투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은 제가 재무제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드리고 수급은 제가 상을 잡아왔는데 상을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개인투자분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다 받아줬는데 오늘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기관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교육 출산도 괜찮고 교육도 괜찮지만 저는 그래도 좀 매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택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0일 총선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챙겨봐야 될 거 저출산이 제일 유력하고요. 교육, 재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된 기업들도 언급을 하셨고 또 별도로 탑픽 종목을 하나 뽑아 오셨습니다. 네. 네, 우선은 좀 매매를 둥글둥글하게 하실 분들 재택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둥글둥글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매매를 막 분봉까지 봐오면서 막 테크니컬하게 못 하시면 그냥 공표 한 거고. 이제 일하면서 네. 오늘 종가 얼마지 이렇게 하시고 점심에 뭐 뉴스 나왔나 오늘 종가 얼마지 요 정도까지 매매 매매 템포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재택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또 정책 수혜주인데 좀 슈팅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좀 제로 투 세븐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산 및 육아에 관련된 기업들의 CRM 역시 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업을 영위했던 이력이 있고요. 현재는 좀 사업에서 뺐습니다. 현재 궁중 비책이라는 브랜드로 뭐 바디워시, 샴푸, 뭐 유아용 바디워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분기 실적은 가끔 적자가 나오는 부분 보여주고 있지만 연가 실적은 흑자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도 20일선은 톡톡 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출산 정책 발표 시에 사실 아가방 컴퍼니랑 더불어서 대장급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깨끗한 나라가 아가방 컴퍼니랑 이제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뒤를 누가 쫓을까 생각을 했을 때 뭐 SAMG 엔터도 괜찮고 꼼비도 괜찮지만 과거에 1등을 했던 종목이 그 낙수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제로투세븐을 보고 있고요. 분할 매수하면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제일 오늘 녹화하면서 제일 조마조마했습니다. 수급이 괜찮기를. 그래서 일단 방송 준비할 때도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보면은 매수보다 매도가 큰 걸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뉴스가 나온 날이거든요. 1월 16일과 1월 18일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 접근했지만 이제 뉴스가 안 나오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차익실을 하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잘 받아주면서 우상향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실적 흑자 유지해주고 있고 관련주 중에서 1등 이력이 있고 지금은 2, 3등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1, 2등이 피로도가 나올 때면 당연히 그 바통을 제로투세븐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녹화본 편집본 확인하셨을 때 분할 매수해 가시면서 소액만 분할 매수하시다가 뉴스 나왔을 때 제로투세븐의 슈팅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9to6를 좋아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네. 제로투세븐은 0부터 7, 0세부터 7세까지를 초창기 대상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제로투세븐이에요. 회사 이름이. 네. 정책 관련해서 총선 관련해서 총선이 지나더라도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총선 끝난다고 사실 이게 사라지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주가 변동성은 감안해야 되지만 저출산 관련주는 스터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